자체의 힘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스24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2%의 하락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뭐 지수 자체는 장 초반의 강세, 장 중에 약세, 장 후에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전강, 중약, 후강의 이런 이제 장세였는데 어제 엊그제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의 어떤 이제 이런 좀 관망 심리 속에서 장 초반에는 미 증시 상승해서 떴다가 밀렸다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 좀 상승 흐름들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합권 등락을 좀 보였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보합권 등락 흐름들을 보인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예스24는 오늘 이제 2%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 관련 지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분 가치에 대한 수혜주로서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분 1.2%를 보유를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이 1.2%의 지분은 현재가 기준으로 한 5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얼마죠? 40조가 넘을 텐데 39조 원 정도 되네요. 39조 원 정도인데 예스24가 1.2%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한 5천억은 좀 안 되겠네요. 지분 가치가 조금 주가가 떨어지면 지분 가치도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로서 지난해부터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까지 꾸준히 올라왔었고 현재도 그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2%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난 뒤로부터는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상대적으로 무뎌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어떤 이제 이슈 속에서도 사실상 예스24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모멘텀이 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아닌 다른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좀 혹할 만한 그런 새로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넷마블이 아니죠. 그 네이버 쪽으로의 예스24가 인수설이 전해졌죠. 그거 딱 나오니까 급등 나오듯이 새로운 모멘텀이 여기서 좀 더 더해져야 되거든요. 물론 뭐 네이버에 인수되는 거는 일단 루머였던 걸로 판명이 났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었다면 상관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그게 루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코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이제 거래량인 거죠. 왜냐면 주가가 우리가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좋게 보지만 누가 저 고공권에서 터진 거래량을 그것도 음봉에 저렇게 터진 거래량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좋은 거래량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가격을 지켜주려고 했을 거예요. 이 거래가 터졌던 어떤 시가와 종가와 저가 이렇게 봤을 때 종가나 고가나 이 안에서 가격이 형성이 됐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하루 이틀 만에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의 뭐 손바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이게 깨져버린 상태고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가다가 거래량 터트리고 나서 깨져버렸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3일 이내에 드러내질 못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에 전환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장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회복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건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의 힘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깨지고 나서 3일 이내에만 회복을 하게 되면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날 깨졌잖아요. 깨지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이내에 15,000원대 위로 올리지를 못했어요. 4일째 되는 오늘도 못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종목 전반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스24는 상승 추세의 막은 이제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박스권 관점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가격이 이제 13,000원이다라고 보는데 이 13,000원대의 앞으로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의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올라올 때는 13,000원이 저항이었다면 현재는 지지 라인의 역할로서 13,000원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구간의 어떤 이제 매물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이제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이 두터운 구간이 현재 구간입니다. 이 13,000원대. 그래서 이 13,000원대가 여러모로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다행이에요. 예. 왜냐면 이 13,000원대가 지지 구간인데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가는 결국에 밀려요. 즉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주가는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3,000원대에서 지지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잘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17,500원에서 17,500원에서 뭐 18,000원 정도라고 보는데 하나의 이런 거대한 박스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고점을 좀 더 낮춰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좀 더 낮춰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 또한 낮아지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게 제일 이제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 이제 예스24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1.2%를 매도하는 부분들이 제일 걱정돼요. 혹시 매도하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들이 이전에도 매도를 몇 번 했거든요. 이때도 매도했고 이때도 매도 추진을 했고 이때는 매도를 했고 이때는 매도를 추진하다가 관뒀고 언제든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라도 뭐 장 끝나고 카카오뱅크 매각 추진 이런 식의 나오면은 다음날 시초가가 빡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13,000원이 깨지는 거하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 추진하는 거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지금의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박스권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대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대한.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한 20%가 넘는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강한 모멘텀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붙어야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13,000원대의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반등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뭐 한 15,000원대에서 밀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했던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5,000원대 위로 무조건 올려놔야 되고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이 13,000원대도 사실 지켜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의 관점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13,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반등을 기대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관점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만약에 무너지면 다음에 어디서 지지받을지 좀 까마득하거든요. 한 10,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만큼 이 13,000원대의 지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확인해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